번째 주제는요. 당대표가 뭐길래입니다. 일찌감치 이 대표 연임설이 나오던 민주당부터 가보죠. 당내에서 연임 반대 목소리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당대표 선출 방식 자체가 원내대표처럼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오셔가지고 사실상의 이제 추대를 받는 이런 과정으로 되는 건데요. 오히려 이제 역효과나 이런 것을 걱정을 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연임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아주 잘못된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종교 집단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추대, 연임, 막 종신 이런 거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정당 정치에서 저는 그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 하면은 당 내에 소위 약간 그 중도적인 목소리가 지금 거의 위축되고 축소되고 괴멸을 했습니다. 네. 경제에서 중산층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정치에서도 중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양쪽의 원심력, 구심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치의 양극화가 빚어낸 그 현상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죠.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왜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당내 분위기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2년 정도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능가할 만한 근처에 올 만한 인물도 없는 상황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이재명 당대표가 명확히 좀 입장을 밝혀서 거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여지를 만들어주는 상황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늘 나온 이야기가 친명 횡재 비명 행사였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항해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영모급에 해당되는 중재인으로 취급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박용진 의원을 봤잖아요. 대선 때 한번 나와서 대항을 했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1956년 3월 달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내 나이가 80살이 넘었으니 제3대 대통령 선거에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의 관변단체에서 전부 경무대로 쫓아와서 출마해달라고 시위를 벌였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우마차 800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당시에 그 주요 교통수단이던 우차, 마차 꾼들도 가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이마이로 출마를 하는 꼴이 됐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당이 돼버렸죠. 당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중요한 건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선택일 텐데요. 정치 고수 네 분이 지금 이 대표에 좀 빙의를 해본다면 저는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총선 전에는 이거 너무 3D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시켜도 하고 싶지 않다.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이거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게 생겼습니다. 해보니까 할만하다, 행복했다, 편하다 이러면서 연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장 그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6월 7일 날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한 1차 그 선고 공판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이런 여세를 몰아서 계속 당대표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석님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뭐 예측해보고 싶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셨던 대로 뭐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당위성의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뭐 모르죠. 저는 이 말을 믿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있었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의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인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막 지키도록 노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당대표직을 내어놓을 생각이 없을 거예요. 지금 딱 나온 문장은 하나죠.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만 나온 상황이라면 나온다면 억지로 시킬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억지로 시킬 명분이 뭘까?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제외하고는 법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법 리스크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도 여론을 매우 중시할 수밖에 없을 거다. 본인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대통령 후보로서 얼마만큼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렇다면 당대표로서 판단할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민 여론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상황은 이렇고요.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면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치열합니다. 벌써 몸풀기를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에 수원 출마 제안을 받았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이 저와 아주 친한 중진 정치인을 통해서 수원에 경기도 수원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 이 수도권 선거를 좀 한번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공관위원장한테 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내가 하겠다. 근데 그다음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대화죠. 근데 그것을 지금 와서 포장을 해서 이야기한 것뿐이고 그것이 큰 의미가 있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얘기를 지금 꺼낸 이유는 뭐라 보세요? 근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어떤 중진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수원에서 출마를 해서 경기도 선거를 이끌어 달라라고 제안을 하길래 네. 공천관리위원장한테 가서 공천관리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인해서 그 다음에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은 뭐냐면 공천관리위원장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어느 누구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어요. 중진 의원 한 분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출마를 해보라고 권했다는 것이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애당초부터. 첫 번째로 이건 유승민 의원이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로 중진 의원이 트릭을 하거나 자기 장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출발은 공관위원장 발로 중진 의원 통해서 거쳐서 이렇게 간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두 분 다 뜻이 없었다고 봐요. 이유는요? 우선 윤 대통령은 원래 그래요. 네. 눈밖에 났고 네. 혹은 본인이 일종의 이제 정치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반드시 해코지를 하잖아요. 뒤끝이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뭐 두 가지 다겠죠. 적어도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승민 이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한동훈 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의 수원에 출마시키는 것이 어떠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할 가능성은 이런저런 것을 미뤄봤을 때 없었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향한 이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데요. 뒷모습 목격담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정치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했다는 썰도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는 그런 말을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가 보는 한 가능하면은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려고 당대표가 되려고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MBN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저런 사람의 거짓말을 보도해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미뤄달라? 그 비슷한 말도 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 말에 좀 공감이 가요.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많이 좀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돌아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보세요?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물론 이제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일단은 물러났는데,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좀 민심에 맞는 개혁, 혁신을 하느냐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숙제 아닌가요? 이제 거기에 맞는 당대표가 저는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유승민, 뭐 나경원, 뭐 안철수, 또 누굽니까? 윤상현, 뭐 김태호 전부 다 나와서 한판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나오면은 뭐 상황에 따라 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디가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친평 변호사가 얘기한 뭐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 이 얘기는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연기하면 얼마나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3개월 하겠습니까? 6개월 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는 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적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돌아올 거냐. 예. 지금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이미지를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차기 대선 후보로서 명확한 입지를 만드는 방법으로 갈 건지. 저희 윤 대통령과 다시 화해하면서 그 어떤 룸을 통해서 돌아오려고 할 것인지. 선거 때는 보여주지 못했던 자기만의 정치 방식으로 돌아온다면 저는 여지와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처럼 폴더 인사라는 방식으로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석님. 이 모든 일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냐 출마하지 않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김종국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돌아왔을 때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 또는 당내에서 어떤 위치에서 이제 당대표에 도전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좀 난관이라고 봐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원만히 바꿔서 대통령 후계자 입장이 되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지금 인간적으로 조금 어려워졌다고 보거든요. 과연 그게 자신의 입지에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유리해지겠느냐. 결국은 이 두 가지 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의견이 좀 수석님 짧게 들어볼까요? 이건 정말 짧게. 넘어가 달라고 하는데 듣고 싶어가지고. 저는 한동훈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보고요. 출마 자체가 이제 엄청난 충돌을 갖고 오는 거죠. 대통령과 그냥 다시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화해해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의 출마를 막거나 혹은 출마할 경우에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서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권내가. 그래서 이거는 출마 자체가 엄청나게 한동훈 위원장도 큰 싸움, 네. 큰 어려움을 넘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한동훈과 내일 아침에 한동훈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